대구시당은 호소위원장 시의회 대구의 비전과 시민의 삶을 바꿀 실력있고 효능감 있는 정책 정당, 민생 정당으로 당의 활동 방향을 집중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경제정책 자문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 호소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의 말씀을 통해 이런 고민을 언론과 대구 시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은 진행 중에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호소위원장께서 경제정책 자문단 발족 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구 광역시당이 시당 경제정책 자문단을 출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과연 대구를 어떤 도시로, 또 어떤 도시에서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 고민해오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 대구의 모습을 그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 위에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비전과 실천 전략을 만들고자 지난 몇 달 훌륭한 우리 대구 지역사회 훌륭한 연구자분 교수님들 모시고 그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자 준비하는 와중에 아시겠지만 국가의 큰 변란, 윤석열 대통령의 자멸적인 위헌 개헌 발표와 내란 사태, 이 와중에 조금 예상보다는 늦게 오늘 정책자문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늘 정치가 힘듭니다. 저희들 국민들을 모시고 더 나은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과정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봐야 되고 또 국가의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도시 전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오늘 경제정책 자문단 출범을 통해서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런 일을 오늘 시당이 정책자문단 발족을 통해서 그 길을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네.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 만족하고 당원님도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협조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개와 포부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담당 분야와 프로필은 배부에 자료에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김재욱 단장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있다가 작년 8월달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명예교수로 있고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을 저번 5월달까지 했습니다. 4년 정도 하면서 대구사회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뭐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지역에 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단체 쪽, 시민사회 쪽으로 활동을 대구대학교 95년대 온익으로 계속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 그런 쪽에 활동을 좀 했었고, 그 정당 쪽에 관여는 안
거의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의 GRBP가 서울의 50%, 56% 수준입니다. 개인 소득은 그보다 좀 더 높긴 한데 한 80% 정도 되는데, 그렇더라도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중에는 제일 꼴찌입니다. 대구시가. 이게 왜 이러냐? 경제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역의 그 주민들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시장,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중앙정계까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긴장하게 만들어서 대구의 정책이 대구의 주민들, 대구의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 정책이 가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대구시의 이 정치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이 극우 정당화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다. 본산이 원류가 어디냐? 대구가 TK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각하다. 대구의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구의 민주당은 대구에서 좀 더 입지를 넓히는 것이 대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정치를 옛날 중국에 그런 말이 있는데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세상을 접근할 수는 있어도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 말 위에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책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저희 팀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이 다들 상당히 각자 맡으신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역량이 많으셔가지고 좀 저희들 팀의 그 활동 성과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초빙 교수인 이국이라고 합니다. 제 문제의식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하고 관련이 되지만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전역에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걔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서 이제 현실적 이제 문제의식, 소위 말해서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은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 기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보니까 대학교 원룸도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될지 열심히 했는 결과가 뭐냐? 대구의 제 생각에 대구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의 실질적으로 받게 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침체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침체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DNA가 있다면 케첩의 DNA가 있습니다. 케첩의 DNA가 지난 고도 성장기에 케첩의 DNA를 갖다가 이 대구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거를 하려면은 기존에 보니까 30년간은 아주 실력 있으신 분들이 계속 제 생각에 집권을 했고 대구 지역을 강하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혁신입니다. 새로운 힘을 갖고 한번 그 DNA를 한번 이끌어보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이 DNA를 그게 이제 혁신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 변화기를 갖다가 잘 조정해 나갈지 옛날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참여, 소위 말하는 기존 산업의 기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이 변화를 갖다가 순조롭게 그나마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AX 직군법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변혁의 산업에 오는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기존 산업에 접근해 가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대구 지역을 만드는 데 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희 교수님은 담당 분야가 중소자연과 대구의 미래사업 중심으로 조언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승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공무과의 박승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또 그 외에 문화예술 관련 또 혹은 문화사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구와 조사, 자문, 설계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좀 더 기억나는 것은 최근에 대구에도 있습니다만 대구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게 있죠. 생활문화예술과 관련된 초기 설계도 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문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도시 사업도 사실은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활성화 내지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해왔던 그런 작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었는데 대구경북 학회 회장을 맡고 또 지금은 대구사회연구소 서장을 맡으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 미래 혹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림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들 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있는 시인이 했던 이야기인데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 라고 말해요. 대구가 상당히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아픈 척 하지 않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독점적인 정치 지형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소리 또 심지어는 극우에 가까운 발언과 생각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과정. 더군다나 이게 미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정치의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우선 또 그 정치에 기반한 경쟁력이 있는 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행되는 좀 더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대구 정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당이 그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와 경쟁력 있는 정책 실행조의 출발점이자 의미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힘이 있는 당이고 의미 있는 당이고 역사를 가진 당으로서 대구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문화예술 영역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그런 자문과 또 설계들을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기대가 되고요. 의미 있는 결과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박승희 교수님이 문화예술 전문가이신데도 더 반가운 것은 대구 지역학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 가장 열악하고 시민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 또 효능감 있는 적극적 조언을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직접
인사드렸던 3분 교수님 외에 2분이 더 계십니다. 대구대학교 안현영 교수님이 계신데요. 안현영 교수님은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번에는 대구의 대학 정책 또 2030 청년 정책을 담당해서 좋은 자문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또 한 분 더 계신데요. 역시 대구대학교 김병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 교수님은 서비스 산업, 관광 자원 개발 전공자이고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 또 관광 산업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 대한 좋은 실험적 자문들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1차로 5분의 전문 분야 교수를 모시고 경제적 자문단을 출범을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내부적 논의와 교수님과의 의논을 통해서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문위원 분들까지 소개를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문단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짧게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가 그 내륙의 대도시라는 그런 뭐 지리적인 불리함도 좀 있긴 한데 지금은 상당히 좀 애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그 좀 소위 말 APS라고 그러는데 Advanced Producer Service라고 해서 그런 고급 서비스 산업 이런 부분이 서울에 다 뺏겨 있고 심지어 경기도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제조업은 또 우리나라가 워낙 그 수출 주도 공업화를 했다 보니까 포항이라든가 뭐 창원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공업 산업이 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대도시가 여건이 상당히 애매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IT 산업, AI 산업이 발달하고 이거는 지리적인 그런 불리함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산업일 수가 있고 해서 대구가 미래 산업에 관해서 좀 더 주목을 하면 대구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청년들이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금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수도권을 가지 않고 대구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이제 박승희 교수님 말씀도 감사하게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문화예술 분야도 이게 지금 한류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새 상징적 자본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구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탄핵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곧 있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 대구 관련한 그런 정책 공약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구 민주당이 그런 선거들과 관련해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그 정책 공약에 저희들 자문단이 좀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자문위원분들이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마무리를 그래서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경제정책자문단 화이팅!